지금 수박을 했던 지역으로 저기 송창렬 선생님이 개성에서 배웠다 하니까 그게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송창렬 선생님이 정언입니다. 그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2002년도에 그 정언한 게 있어요. 함경남도 북청에서도 수박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문헌이나 기록으로 이게 어떤 교차하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홍기무 교수가 그 북한의 민수학자인데 수박은 이게 이제 주먹질 하는 거다 이거야. 손바닥을 편 것과 주먹을 쥔 것을 이제 구분할 수도 있는데, 홍기무 교수는 우선 수박은 이 주먹질 위주로 한다 이거야.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북한 민수학자 정은이 이제 수박은 이제 주먹질, 이거 위주로 한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함경도의 주먹치기가 유명했다. 그거는 권태원홍이 정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 관련해서 또 최근에 또 정언이 또 있어. 함경도에서는 이 주먹을 알아줬다 이거야. 자, 그러면 권태원홍하고 근래 실향민 이제 평안도 이제 실향민으로부터 나온 정언인데 함경도 쪽에서는 주먹을 알아줬다. 함경도. 그런데 북한 민수가 홍기무 교수가 수박은 이제 주먹질 하는 거다. 이제 주먹을 위주로 한다. 라고 봤을 때는 송창렬 선생님 정언에 대한 이게 어떤 추론의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창렬 선생님이 개성에서 배웠다 그것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함경남도 북청에서 그래 수박을 주먹치기다 이렇게 함경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지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별칭으로. 그렇게 볼 때는 함경도에서 이제 수박을 한 거지. 수박을 했다. 그 송창렬 선생님 정언이 있어. 함경남도 북청에서 이게 지독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야. 근데 기록은 이게 확인이 안 되지만, 함경남도 북청에서 이걸 했다. 근데 수박이다, 그지? 이 주먹질 하는 게. 북한 홍기무 교수 얘기가 있잖아. 그 다음에 함경도 지역에 주먹을 알아줬다, 이거야. 외정 때까지. 그거는 이제 교차, 이제 정언이 있으니까. 그렇게 볼 때는 함경남도 북청에서 이 수박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명칭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명칭이 달라지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덩갱이 차기. 덩갱이가 이제 정강이의, 평안도시 말이죠. 정강이를 발로 찬다, 이래 되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정강이를 차기도 하고 정강이를 먼저 차고 얼굴을 치기도 한다. 이거는 어떤 처음 주는 거는 이제 견제의 의미라고 보고 자, 이거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날파람, 아이고 덥네. 날파람 난달에 있는 발차기를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을 차는 게 이게 대다수예요. 무릎 있잖아, 무릎. 상대 무릎을 밟는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낭심을 뒤꿈치로 올린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정강이를 찬다. 이게 있어. 그래서, 아래쪽을, 차는, 찬 것 같아.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높게 차는 거는 턱을 차는 거. 이게 이제 날파람에서 턱을 찼다 하는데, 그래서 날바람에서 발차기는 위쪽을 차는 것보다는 이제 아래쪽을 찼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릎 아래를 이렇게 태권도식 돌려차기처럼 찬 거는 족배차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권태원홍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무릎 아래를 이제 돌려서 찼다. 이게 무릎 아래다. 그러면 태권도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걸 찼다, 이걸. 이렇게 찼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박치기 하는 거, 뛰어거리, 다닥거리,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팔꼬방, 팔꿈치거리라고 이제 상대의 손을 흘리면서 팔꿈치로 치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쳐 올린다. 이게 연계되는 이제 기술인데, 이거는 뭐 얘기를 했죠. 수박에서는 무릎으로 치는 것도 있고, 그다음 팔꿈부터 치는데 이제 상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아니다 이거지. 수박에서는. 그리고 옆구리 올리기 이래 되어 있는데, 뭐 상대의 손을 들어 올리며 이게 상대의 손이다. 이거를 들어 올리며, 이게 설명이 조금 불명확하거든. 그런데 이게 저 뒷부분에 보면 이게 이제 막기로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우선은 상대 팔이 이렇게 들어 올려놓게 이렇게 뭐 막든지 해놓고 옆구리를 친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친다. 그래서 수박에서도 상대 어깨하고 상대 옆구리 치는 거, 이것만 하나, 이거 주먹부터 치지. 그게 기본이니까 옆구리 치는 게 있지, 수박에. 그리고 저기 덕치기 하고 나서도 막 옆구리 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저 팔뚝거리 있잖아. 상대 팔뚝을 걸어서 당겨놓고 그럼 옆구리가 드러나잖아. 그걸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 내 다리를 잡으려고 들어올 때 덕치기 위에서 들어올 때 내가 위에서 덮치기 해놓고 그 다음에 상대 옆구리를 찍어 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수박에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뭐 옆구리 올리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코디치기, 이 콧등을 뭐 코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상대의 손을 들어 올리며 손등으로, 수배거든. 손등으로 콧등이나 눈을 치고 다시 들어가서 박치기를 한다. 이 연계 기술인데, 우선은 뭐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며, 이게 한 손으로 하는 경우하고 이 두 손을 쓸 때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 손등이나 콧등, 콧등이나 눈을 친다. 자, 이게 이제 상대가 이렇게 뭐 상대 팔이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 들어 막았다. 그지? 그럼 이 수배로 상대 콧등이나 눈을 친다는 거, 이거를. 그런데 이게 이 한 팔로 하게 되면 맞고 바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맞고 바로 들어가겠지. 그지? 맞고. 그렇게 되고, 그럼 양손을 쓰게 된다면 이렇게 막았다 하면 이걸로 그렇게 짧게 치는 거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맞지가 않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막고 처음 밀면서 이거는 그냥 쑤시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한쪽 팔로 뭐 했던 것 같아. 그거는 저기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그러니까 날파람 난다리에서 상대 팔을 막았다. 그 다음에 그 손으로 그대로 상대 이제 콧등이나 이제 눈을 친 것 같아. 맞고 바로 들어가는 거지. 뭐 수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수박적이지는 않다. 수박은 이게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싸움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체력, 맷집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생략. 어디까지 얘기했지? 코디치기까지 했는데, 들어 올리고 상대의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다음 손등으로 수배로 콧등이나 눈을 치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난다리에서는 이어서 이제 박치기를 한다는 거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날파람은 주먹을 위주로 쓴다. 그거는 북한 홍경우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수박도 주먹을 위주로 쓴다 이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수박에 가깝다 이래서 홍경우 교수가 1964년에 발간된 저기 조선의 민속놀이라는 책에 그 이제 홍경우 교수가 그렇게 해뒀어요. 날파람은 수박에 가까워서 주먹을 위주로 한다. 하되 박치기도 하고
박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택견보다 공격 범위가 넓었다 이래 돼 있어. 택견은 순전히 발로 차야 된다 이래 돼 있어. 그래서 날파람은 주먹을 쓰고, 그 다음에 팔구, 무릎, 그 다음에 박치기, 그 다음에 발차기를 하는데 주먹을 위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팔꿈 무릎은 좀 보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발차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래쪽을 찬다. 아래쪽을. 그것도 그렇게 주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왜냐하면 상대 아래쪽을 찰듯이 견제해놓고 이제 박치기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리 기술, 그 넘기기 기술이 한계가 지금 조사가 됐네. 이 날파람 쪽에서, 난다리 쪽에서. 그 작두거리라고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두거리 한계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넘기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날파람에서. 그럼 북한 홍기묵 교수의 그 이제 기록이 정확하지. 주먹을 위주로 하고 수박에 가까운데 박치기도 한다. 이래 돼 있어. 넘기기 얘기가 없는 거야. 날파람에 대해서. 그리고 택견보다 공격 범위가 넓었다. 왜 택견은 홍기묵 교수가 택견에 대해서도 서뒀거든. 상대를 막 잡거나 밀거나 이걸로 때려서는 안 된다 이거야. 순전히 발로 차야 된다. 그게 택견 이래 돼 있어. 지금 하는 택견은 레슬링, 태권도, 막 복싱 이런 거 전부 다 가져다 하는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근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 뭐 얘기 안 한다 이거야. 레슬링 뺏겨놓고도 막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비판하는 거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이 전형이 훼손되면 안 되지. 그러면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날파람의 공격 수단, 그리고 이제 주된 것, 보조적인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을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요. 수박은 홍기묵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주먹을 위주로 한다. 그럼 맞아. 그런데 그 다음에 넘기기, 그 손으로 붙잡고 넘겼다. 이거는 교차되는 정언이 여럿 있습니다. 이제 실험을 했다. 실험적으로 막 그냥 패대기 치고 이걸 했다. 이걸로 치고 그다음 패대기 쳤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날파람하고 다르지. 그럼 수박은 들러붙어가지고 치고 이제 그게 이제 용을 쓰게 돼. 그래 실험하고 이게 비슷하게 힘쓰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민둥실험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날파람은 이제 그것보다는 좀 이제 단타라 봐야 되겠지. 빠르게 딱 들어가가지고 상대 흡점을 이제 급소를 탁 치는 거지. 타격이 주고. 조금 이제 정체성이 다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박하고 실험하고 역사적인 연원이나 이게 비슷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실험도 예전에 이걸로 막 사다고 쳤다 이렇게 기록도 있어. 박통사 은혜라고 1800년 이전 문헌인 것 같은데 박통사 은혜 이 실험하면서 이걸로 뺨도 친 것으로 이해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편싸움 할 때 이 날파람이 1대1로 뭐 할 수도 있고 1대2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 이쪽 패거리 저쪽 패거리 편싸움을 이렇게 하던 것도 날파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 그런데 몇몇 이제 여기는 선수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패거리 몇몇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거나 자리에 앉으며 이쪽 패거리가 이렇게 있잖아. 수십 명이 있고 수십 명이 있다 저쪽에. 그럼 이쪽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내가 이렇게 앞에 있다가 허리를 숙이거나 제자리에 앉으며 뒤에 있던 사람이 이쪽 사람이 앉아있는 등이나 어깨를 밟고 뛰어가지고 저쪽으로 박치기를 했다. 박치기나 발길질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어제 얘기했듯이 어떤 디딤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개성에서 했던 제비치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도 있었어.